자, 야당의 의견까지 해석까지 들어봤고 같은 날 법무부 장관은 신임 검사들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먼저 검사는 인권 감독관이죠. 절대 명심하셔야 됩니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 고려하면서 절제되고 균형 잡힌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인권 감독관이다. 검찰의 수사는 굉장히 제한적이어야 한다라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최근에 논란이 됐던 중앙지검 수사와 관련된 정진웅 부장검사와 한동훈 검사장 간의 물리적 충돌에 대해서 기자들의 질의에 추 장관은 어제도 침묵했습니다. 자, 추 장관답지 않다. 부동산 정책에서도 얘기를 하는 추 장관인데 왜 이 초유의 사건에 대해서는 추 장관이 침묵할까? 많은 기자들이 계속 묻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물을 거예요. 한 검사장과 정 부장검사가 몸싸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 장관님, 검찰 인사가 늦어진 배경이 무엇입니까? 법무부 장관님, 검찰총장의 의견 어떻게 수렴할 겁니까? 법무부 장관님, 이번 인사 때도 검찰총장 의견 수렴 안 하실 겁니까? 법무부 장관님, 정진웅 부장검사가 잘못입니까? 한동훈 고검장이 잘못입니까? 법무부 장관님, 왜 침묵하십니까? 어떤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았다. 추 장관답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광선 변호사님, 검찰 출신이잖아요. 검찰 출신이시다라는 거 빼고 객관적으로 추 장관의 이번 건에 대한 묵묵부답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약간 이해가 가진 않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추 장관 스타일이 어떠한 현상이랄지 사건이 있으면 특히 검찰이랄지 법무부와 관련된 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참지 못하고 가서 멘트를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마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멘트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오해 이런 것들, 또 그다음에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중앙지검 수사팀에게 굉장히 힘을 보태주는 그러한 어떤 스탠스를 쭉 유지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제 정 부장검사하고 이제 한동훈 검사장 사이에 어떤 몸싸움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이제 볼상 사나운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할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만약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사실은 굉장히 부메랑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섣불리 여기에 대해서는 왈가왈부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의 신임 검사들에 대한 메시지 전달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드린다고 보면 사실 이혈령 비혈령이에요. 그러니까 윤 검사장이 사실은 현 정부하고 굉장히 대립관을 안 세웠다 하더라도 윤 총장. 윤 총장이 충분히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론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문구 자체가 사실은 최근에 이제 검찰권에 대한 수사권 배제가 굉장히 대폭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또 몸싸움도 있었고 또 본인의 수사 지휘권도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했는데 이게 객관적으로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결국 자기의 마음을 담은 것이 아니냐. 결국은 권력형 비리 수사 계속하겠다. 아니 그런 생각도 되고요. 본인 자체는 이제 비리 수사를 계속 할 수 있는 그러한 총재의 권한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권한이 있지만 실질적 권한이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검찰 인사가 있게 되면 지금 검찰개혁위원회에서 내놓는 것이 지금 고검장한테 수사 권한을 주고 총재의 수사 권한을 이제 박탈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음 검찰 인사 때 서울고검이 됐건 각 지방의 고검장에 대해서는 결국 법무부 장관이 원하는 사람들이 고검장이 될 것이고 그러면 윤석열 총장의 어떤 권한 자체는 급속히 더 약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어떤 신임 신고식 축사나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면 이 내용 자체를 그냥 원론적인 얘기라고도 볼 수 있지만 현 정치 지형과 관련해서 생각해보면 우회적으로 이제 자신의 심경을 좀 토로한 것이다 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전체주의 독재 이 문구는 굉장히 좀 강하다고 봐요. 그래서 본인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했을 거고 왜냐하면 이 해석의 여지에 따라서 이게 정부에 대한 엄청난 어떤 비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야당 측에서는 이거 자체를 굉장히 정치적 호재로 쓰는 거고 그러지만 윤석열 총장이 그것까지 염두에 두면서 전체주의 독재를 얘기했는지
그것은 뭐 윤석열 총장밖에 알지 못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이번 발언으로 최근 몇 번의 작심 발언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아니 왜 저격 주교수는 소환도 조사도 않고 지금 의원님 국정감사라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느 특정인을 좀 여론상으로 이렇게 보호하시는 듯한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저는 패스트트랙에 의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경심 교수 얘기하고 왜 그런 결부가 되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검찰총장이 고소인이 된 사건이 있는 것 자체가 과연 적절한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를 고소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보도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언론 중에 하나가 일상 해야 되는 이런 확인 없이 이 기사를 일면에 게재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검찰이 하는 기관에 대한 문제일 수 있고, 해당 언론사가 이 취재 과정을 다 밝히고 사과한다고 공식 같은 지면에다 해주신다면은 고소를 계속 유지할 때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사람이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발언들을 했던 윤 총장이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독재를 배격해야 한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과거 발언도 최근에 다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저의 지시를 절반을 잘라 먹었죠.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세상 지휘랍시고 해가 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 그때 법무부 장관이 말 안 듣는 검찰총장 두고 일을 해본 적도 없고 또 제 지시라는 걸 발상을 해본 적도 없는데 제가 이제 아침에 샤워하면서 이거 제 지시를 해야 되겠구나. 눈치 있는 문종복 의원 박수를 치네. 자, 그런가 하면 돌연 취소됐던 검찰 인사위원회가 일주일 만에 열린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지난달 30일 예정됐던 검찰 인사비가 하루 전날 취소가 됐었고, 오는 6일에 검찰 인사위를 개최한다고 결정이 됐어요. 이성윤 중앙지검장, 조남관 법무검찰국장은 유임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전망도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용진 의원님, 검사 인사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따로 여쭤보기로 하고, 여야에서는 이 같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발언의 어떤 그 맥락과 윤 총장의 지금까지 발언의 맥락을 두고 좀 여야 반응이 어제 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원론적으로 맞는 말들이죠. 추미애 장관의 말씀도 또 윤석열 총장의 말씀도 다 맞는 말씀이고, 자기 직분을 제대로 해야 하는 신임 검사들의 임명식 자리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원론적으로? 예. 저도 그럼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하는 지적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소권도 독점하고 또 수사권도 가지고, 직접 수사권도 가지고 있는 검찰의 존재가 지금의 무소불위 권력을 쥔 검찰의 모습에 이제 기본 떠받치는 기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에 원론적으로 동의합니다. 또 하나는 검찰은 그 정의의 여신상 기억하세요? 혹시 눈 가리개를 가리고 있고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법전을 들고 있는데요. 그 법전 버리고 칼만 들고 있는 여신상 혹시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검사들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랑 아는 사람, 혹시 힘센 사람, 권력 가진 사람, 이런 거 보지 말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해서 자신이 해야 할, 국민이 위임한 그 권한을 가지고서 충실히 그 역할을 해야죠. 겁내고 눈치 보고 좌고우면하고 이러지 않아야 하는 것이, 적어도 박용진이 바라고 있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그 단계까지 갈 때까지는 대한민국 검사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난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검사들이 권력 눈치 보고, 검사들이 자기 할 일 안 하고 정의의 저울을 삐뚤게 잡고 정의의 칼을 자기 굳게 만들고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모두에게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 또 한편으로 또 하나의 원론으로 보면 그 권한과 권력을 자기에게는 정말 부드럽게 쓰고 남한테는 가차없이 쓰고 이랬던 건 아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윤 총장을 우리 여권 지지층에서 되게 박수치고 이렇게 지지했다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게 되는 데는 이른바 조국 사태도 있었습니다만 이른바 대윤 소윤 관계에서 윤대진 고검장이었나요? 윤대진 검사의 친형과 관련된 문제를 덮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과 의혹이 하나 있었고 또 본인의 가족과 관련된 논란도 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검사 간의 치고받기 격투전 이거의 출발점도 사실은 윤 총장의 가장 측근인 한동훈 고검장과의 관계에도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 그런 면에서 과연 엄정했는지 역시 돌아보면서 다른 이에게 남에게도 역시 그렇게 그 정의의 저울과 칼을 들이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원론적 말씀에 박용진도 그냥 원론적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대목인데요. 고승덕 의원님, 네. 법무부가 지금 검찰 인사를 돌연 중단했었잖아요. 그 배경에 여러 가지 확인 안 해주고 있습니다만 청와대와의 인선안을 두고 청와대와 조율이 안 된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많았거든요. 추측입니다만. 그런데 갑자기 지금 법무부가 다시 검찰 인사를 하겠다라고 결정한 게 혹시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보세요. 윤 총장과 가까운 김 고검장과 조 차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의 정진웅 부장의 독직 폭행 감찰에 속도를 내니까 갑자기 법무부가 인선을 서두르는 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동아일보 이면에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예, 뭐 어떻게 보십니까? 공식적으로 이렇게 누가 이렇게 확인해 주는 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관측은 충분히 가능하죠. 뭐 이제 의혹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그런 뭐 기사 내용도 충분히 뭐 이해할 수가 있는 건데요. 저는 사실 이제 왜 고검장 이번에 그 인사, 또 이제 특히 그 검찰 전체 그 간부 인사가 늦어지느냐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검찰청법 개정하고도 좀 연관이 있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아시는 것처럼, 주 장관이 이제 그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그 수사 지휘권을 이제 고검장들에게 나눠주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은 사실상 없애는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검찰 제도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검찰청 법 개정안을 빨리 처리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정말 수사를 총지휘할 어떤 실세가 지금 서울 고검장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번에 이제 인사를 빨리 한다고 그러시니까 서울 고검장 이렇게 낙점되는 분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은 장관이라든가 총장이 못 되면 나가는 그런 자리고 수사실권은 없는 자리였는데 정말 실세가 이번에 서울 고검장 온다고 하게 되면 검찰청법이 어떤 변화 빨리 개정되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좀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번에 그 감찰 관련해가지고 좀 서두른다 하는 건 좀 너무 단기적인 시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고승덕 의원님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